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화학 반응을 막 하고 있어. 여기서 열이 막 나오는 거, 열이 막 나오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 그 녀석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 중요한 건 얘가 발열 반응을 하면 얘는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는 거잖아. 얘 입장에서 얘를 뭐라 하면 이제 용어를 정리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녀석을 개라고 개라고요? 여기가 개죠, 개라고 개. 이상한 의미죠. 개 말고 개라고 개. 개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면 자, 걔는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면 걔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걔는 에너지가 낮아져. 근데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주위는 그 열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뜨거워지고 올라가는 거. 다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걔는 온도가 떨어져. 걔는 에너지가 낮아져. 근데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이해? 정리하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한다. 주변의 온도가, 주위 온도가 주변에서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라고 써있죠?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하죠? 발열 반응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난로에서 나무를 막 떼고 있어요.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나무가 타고 있는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연소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가 열을 막 방출하죠. 주변에 있는 나는 따뜻한 거야. 그래서, 그지? 자, 이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하겠네요. 발열 반응. 첫 번째, 발열 반응의 연소라고 나서 연소. 모든 뭔가 타는 반응은 전부 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많아요. 자, 금속이 녹슬 때도 열을 방출합니다. 본 적은 없죠? 금속이 철이 막 녹슬어 갈 때 열을 조금씩 방출해요. 열을 방출합니다.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도 열을 방출합니다. 우리 금속 갖다 놓고 염산 같은 거 똑똑똑 떨어뜨리면 수소기체 막 발생하면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반응하거든요. 그때도 열이 함께 방출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하고 염기가 반응한다. 이거는 배우지 않았나? 산염기 중화반응.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 방출된다. 이게 바로 중화열이에요 했던 거거든요. 중화열이에요. 중화반응 배웠어 우리? 중화열이에요. 중화열이 방출된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도 열이 방출된다. 열이 방출되는 예들을 쭉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왜 열이 방출되니라고 했을 때, 자,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본다면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따만큼인데 생성물의 에너지는 요따만큼이에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굉장히 작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 중에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뭘 방출해야 돼? 열을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야죠. 다시 발열 반응 왜 하니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 있는데 얘가 생성물로 내려가려면 에너지가 낮은 영역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좀 버려야 돼요. 에너지를 버려야 내려갈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음으로 이거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올 때 열을 방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그래프로 여기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려면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발열 반응의 내용입니다.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은 어떨까?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경우. 일단, 어떤 물체가 여기서 열을 막 흡수하고 있어. 막 흡수합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맞죠? 주변에서 열을 뺏기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가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바로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걔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근데 주변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열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여기 나와 있죠.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을 막 흡수하고 있어. 그럼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녀석은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열을 흡수하니까 반응물은 에너지가 적었는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아서 흡수한 열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흡수한 열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왼쪽이 뭐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고요. 이쪽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더 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네요. 그죠? 맞아요? 체크해볼게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뭐보다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려면 에너지를 잔뜩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게 흡열 반응이 되겠죠? 자, 흡열 반응의 예들입니다. 열을 넣어주고 있죠. 열을 넣어줘서 분해하는 거니까 열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흡열 반응이고요. 광합성도 빛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잖아. 에너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들은 당연히 흡열 반응이고요.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는 거야, 물한테.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지.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얘도 흡열 반응의 예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빵 만들 때 탄산수소 나트륨 넣잖아.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 봐봐. 빵 반죽을만 만들어. 여기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우리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걸 같이 섞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븐에 넣고서 딱 굽습니다. 어떻게 돼요? 열이 가해지면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던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붕붕붕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빵이 부풀다. 빵이 부풀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밀가루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빵이 부풀까?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이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고 구우면 푹 부풀어서 아주 푹신푹신한 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죠? 그때 뭘 이용한다? 열분해를 이용한다. 오븐에 넣고 열을 가하는 분해 방식이야. 열분해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당겨서 올려서 보여줄게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키겠대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이고요. 이거 열을 가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보이죠?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빵이 부풀게 된다는 거고요. 수산화 바륨은 얘입니다.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은 얘가 염화 암모늄이에요.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 둘 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면 얘네들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염화 바륨하고 이 NH4OH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수산화 암모늄이네요. 수산화 암모늄이 바뀝니다. 근데 열을 막 흡수하니까 이 녀석이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게 이 나무판이 뭐냐면요. 물의 적신. 나무판에 물을 묻혀놓고요. 나무판에다가 물방울을 묻혀놓고 이 비커를 여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한 거야. 이 반응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 얘가 열을 막 흡수하니까 얘가 열을 뺏기죠. 물 분자가 열을 뺏기니까 물이 어떻게 돼? 물이 얼어버리니까 얼음이 얘를 딱 붙여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지. 그 얘기 나와있죠?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나무판에 묻힌 물이 얼어버려서 플라스크가 이 나무판에 달라붙는다고 써 있습니다. 되게 흔하지 않은 실험이긴 한데 이 실험도 흡열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수립한 연료에서 어떻게 이용하나 좀 볼게요. 자, 열이 출입한다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걸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료의 연소. 연소하면 발열 반응이죠. 연료를 태우면 열이 막 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음식도 해먹고 우리 집에 난방도 하고 그런 거죠. 연료를 연소시키는 겁니다. 음식을 익히거나 난방을 한다라는 거고요. 휴대용 손난로 이렇게 흔들어 본 적 있어요? 뜨거워지지? 네. 왜 뜨거워질까? 거울이요. 거울이요. 그러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열이 난다는 건 뭐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만.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죠. 봐, 아까 기억나? 철이 녹슬 때 열이 방출된다고 했죠. 그 과정을 좀 빠르게 일어나게 한 게 손난로.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철가루가 들어있고 우리 철가루가 들어있는 거에다가 산소를 봉지를 쭉 찢어가지고 흔들죠.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이야. 산소를 공급해서 그 철가루를 녹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녹슬면서 열이 막 방출돼요. 이해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체 발열 용기,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열이 또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설제는 뭐예요? 눈 올 때 뿌려주는 게 제설제죠. 그럼 눈이 녹아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설제가 눈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열을 좀 방출하니까 눈이 녹아버리는 거 있죠. 자, 제설제가 물에 이용이 될 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을 녹이는 거예요. 제설제를 눈에다 뿌리면은 얘가 눈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열을 방출해서 눈을 좀 녹여버립니다. 자,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휴대용 냉각팩 같은 경우는 이런 들고 다니는 이제 냉장고라고 불러주는데 이건 안 해봤을 거야. 질산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물에다가 녹이면 질산암모늄을 물에다가 툭 녹이면은 용해시키면은 이때는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됐습니다. 다 일단 정리를 했고요. 개념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